안녕하세요. 정한명리입니다. 모처럼 이제 배경화면을 한번 깔아봤는데요. 올여름에 설악산 공룡능선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공부하시는데 이제 눈이 좀 시원하시라고 깔아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풍수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풍수는 지기를 보는 것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대개 이제 우리가 운명을 결정짓는 5가지 요소를 첫 번째 일명, 두 번째가 운, 세 번째가 풍수, 네 번째가 이제 음덕이고 다섯 번째가 이제 독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이운, 삼풍수, 삼덕, 오독서 이렇게 주로 이제 말을 하는데요. 명운은 당연히 타고난 사주팔자 명식에 운은 이제 대운 뭐 세운 운이 되겠죠. 대운이 되겠죠. 그래서 명운은 천계를 보는 선천적인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풍수는 그야말로 넓게 보면은 그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환경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음택, 양택 이런 식으로 땅의 기운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운은 천기에 대한 부분이고 하늘의 기운, 풍수는 지기 땅의 기운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또 풍수는 어떤 지역에 어떤 환경에 내가 거주하느냐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또 인연을 맺느냐도 또 환경적인 부분에 속하겠죠. 그래서 이 풍수가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제 뭐 매장 문화가 별로 이제 유행하지 않기 때문에 음택이라든가 또는 집 지을 때 우리가 쓰는 양택 이런 부분들이 크게 중요시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이제 땅이 굉장히 기가 좋은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산이 다 있고 산들도 좋은 그런 기운들을 다 품고 있다 보니까 등산을 많이 하시면은 운이 순화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과 두 번째 운을 순화하는 요소가 가장 좋은 게 풍수입니다. 그래서 명리에서도 우리가 뭐 물이 필요하면은 가급적이면은 물을 가까이 하라 뭐 이런 말들도 있듯이 풍수 좋은 지역에서 좋은 지기를 많이 받으면은 명운이 순화된다. 풍수가 통일신라 시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가 불교 국가고 그때 절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사찰들이 많은데 이 사찰들이 대부분 명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이제 백산 이런 쪽에서 다 좋은 산들이 많죠. 좋은 사찰들이 많죠. 그래서 산에 가서 등산도 하시면서 건강도 챙기시고 또 좋은 그런 지기도 받으시면서 또 명당에 들러서 절 구경도 하시면 좋겠죠. 음덕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로서 내가 아낌없는 또 뭐 의식하지 않은 배품을 이야기하는데요. 요범사훈이라고 책이 있죠. 서점에 요범사훈 또는 료범사훈이라고 하는데 요범이라는 사람이 음덕으로서 자기 운명을 바꾼 그런 내용입니다. 독서는 뭐니 해도 지식적 체계로서 운명을 순화시키는 건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명학, 사주를 공부한다든가 또는 주역이나 또는 어떤 뭐 심학, 불교 이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를 또 가꾸는 그런 공부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독서, 명학 공부를 하고 계시고 또 열심히 좋은 땅 많이 찾아다니면서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시고 그죠? 또 평소에 작은 거라도 이렇게 좀 배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은 같은 운명이라도 훨씬 더 순화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수명가 하는 날인데요. 162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모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김새나 또는 행태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설렁설렁 참고 삼아 보겠습니다. 162번 무기일생의 관부족은
생것이나 신것을 좋아하고 임계일생 관부족은 간미 음식 좋아한다. 무토기토가 관이 부족하니까 무토는 토인데 토는 가색의 기운으로서 항상 나무를 기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죠. 그런데 관이 부족하니까 목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목을 찾겠죠. 그래서 목은 신맛이다. 목은 생이잖아요. 그래서 또 생것이다. 뭐 푸성기 이런 거 있잖아요. 나물 반찬이라든가 또는 뭐 잎사귀 이런 것들도 다 목에 해당되죠. 또 목은 이게 생명의 이제 기작이니까 목은 발효식품이에요. 발효식품. 그러니까 발효식품 안에는 안에 효모라는 또 생명이 있듯이 그래서 목이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 신것이나 발효식품 또는 푸성기 중심으로 이렇게 생식하는 거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관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생것을 좋아하진 않아요. 오히려 사주에 목이 강한 사람들이 자기한테 목이 강해서 그닥 좋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하니까 이제 땡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거를 좋아하고 또 날 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해롭다는 이야기고 나한테 필요하면은 이걸 많이 드시고 또 섭생을 많이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쪽으로. 임계일생이 관이 부족이다. 수가 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물이 크면은 뒤에 산명수수해서 좋은 산이 물을 딱 이렇게 가두고 있어야 수가 안정되고 또 산명수수 산 좋고 물 좋고가 되는데요. 이 토가 필요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토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토가 부족하니까 토는 뭐다? 토는 단맛. 그리고 토는 또 단맛이고 뭐 토와 이제 해당되니까 토착 식품 그죠? 이제 신토불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무튼 이 토가 필요한 사람들은 단 거를 좀 드시면 좋다. 그러면은 토의 기운이 강해져서 오히려 수일주를 보강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163번은 삼동월의 경신일생 인하술월 무인오술 말주사양 하지 않아 호주가의 명칭이라 술주한다는 뜻이죠. 삼동월, 해월, 자월, 축월에 태어난 금일주다. 그럼 금수상승이죠. 경금이 이렇게 수왕절에 태어났다니까 금수상관이 되겠습니다. 수가 이제 상관이 되니까 내가 계속해서 또 술을 친하게 여긴다는 뜻도 되지만 이제 금수상관은 냉한하거든요. 냉한하다, 찹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수족도 찹고 또 이제 심장도 허기가 있어서 심기가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알코올은 불의 기운도 가지잖아요. 좀 도수가 높은 것. 그러니까 온도가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러시아나 이런 데서도 온도가 되게 이제 좀 차가운 지역에서는 고순도에 또 이렇게 알코올을 먹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 해서 알코올을 찾는다. 뿐만 아니고 인월달이나 4월, 5월, 미월, 수월, 인호술 사오미 계절에 하왕절에 태어난 무인일주, 무오일주 또는 무술일주 이런 일주들도 역시 일주와 월이 이렇게 결합해서 인호술 화국을 지어서 그야말로 사막의 메마른 땅과 산처럼 건조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너무 조일하다 보니까 물을 찾겠죠. 그래서 오히려가 막걸리라든가 또는 맥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애가 타서 속이 타서 물을 찾는 것처럼 술을 마다하지 않는 호주가가 될 수가 있겠다. 참고로 너무 차가운 분들은 양주라든가 뭐 최소한 뭐 소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을 것이고 너무 이렇게 뜨거우신 분들은 맥주라든가 또는 막걸리 이렇게 수분 함량이 많은 걸 드셔야 되고 차가운 분들은 화도가 높은 것
그죠? 화성이 높은 것, 알코올이 높은 걸 드셔야 되겠죠. 역시 4월에 경금일주가 호주가 사주가 되고요. 용신은 정화가 합돼 버렸으니까 미중 정화 이런 게 용신돼야 되겠죠. 이때 이제 자축은 해자축으로 보시면 돼요. 자, 올해 무토니까 양인이죠. 그래서 양인 편관 격이네요. 양인이 이렇게 강하게 있으니까 편관으로서 양인 편관인데 이노 화국에 불 붙으면 목이 목구시를 못하니까 어때요? 수로서 수생목해서 목을 길러줘야 되겠죠. 용신은 간목이고 희신은 임수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지나치게 조열하기 때문에 역시 수가 필요합니다. 금생수에서 수생목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금이 화국에 놓여 있어 가지고 절지에 있기 때문에 금이 시원찮죠. 그래서 이 수도 지금 화다수열상에다가 시원찮죠. 그래서 금수가 상당히 약한 사주로서 운에서 수운을 만나야 발할 수 있는 사주로 보입니다. 역시 갈증이 나서 항상 수를 찾는다. 164번에는 자인 진과 오, 신, 술은 양이죠. 우리가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원래 이렇게 12지지가 있으면은 본래의 12지정의 체성, 글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에서는 앞에 게 양이고 뒤에가 음이죠.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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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자수가 양에 원래는 본래는 해당되고 해수가 이제 음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고 또 여기서 또 바뀐 게 사화가 음이고 또 오화가 양이 되어 있죠. 이것은 글자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명리에서는 오히려가 이제 어떤 본체보다는 용을 중심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장간을 중심으로 활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에는 임계가 있으니까 계가 정기고 또 해수에는 무갑임이 있어서 임이 정기죠. 그러다 보니까 정기 중심으로 해수는 양으로 변했고 또 자수는 양인데 음으로 변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수를 음이라 그러고 해수를 양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에는 무경병이 있으니까 병화로 변했으니까 이 사화를 양이라고 쓰고 있고 그리고 오는 병기정이라서 정기의 지장간 정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음이죠. 그래서 음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그 글자의 본체로 봤을 때는 자와 그리고 사가 자와 오가 양이고 그 다음에 사와 음이 원래는 이제 양이라는 거, 음이라는 거. 자 여기서는 그래서 요렇게 해당되는 거죠, 그죠? 자, 인, 진, 그 다음에 오, 신, 술 이런 것들은 양이죠. 그래서 양지다 보니까 양지는 오른쪽, 그 다음에 사유축, 해묘미는 음이죠. 음이다 보니까 왼쪽에 가마가 있다. 우스갯소리로 듣고 넘기면 되겠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미신급에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옛날에 이제 시집 갈 때는 가마 타고 가잖아요. 그런 뜻인가? 165번에 보시면 사중월에 진술충미, 사고월에 인사신에, 사맹월에 사중신은 쌍가마 타고 났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재미로 보면 되겠죠. 사중월은 자오 묘유월에 진술충미 시에 태어나신 분 월이고 그죠? 월에 그리고 사고니까 진술충미 월에 태어났는데 인신사해 시가 있는 분. 그 다음에 중월이니까 자오묘유 월에 태어났는데
복잡하네요. 자, 사명월이니까 인사신의 맹월에 태어난 사람이 시에 자오묘유 시를 가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쌍가마 타고났다. 쌍가마 타고나면 두 번 결혼한다 이런 말이 있죠. 뭐 가마 두 번 탄다 이런 내용도 되겠네요. 자오묘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미로 그냥 넘기시고, 자 오늘은 가볍죠. 165번까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